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우천 주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선우천 정윤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윤도수와 정도수의 쓰임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공부를 했던 것이 지난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선우천 정윤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천은 윤도수를 쓰고 후천은 사력변화의 원리와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일부지기 375에서 15를 전공시켜 가지고 공자지기 정력기수 360과 같아지게 됨으로써 윤도수와 정도수가 윤도수와 정도수가 일치된 이것이 일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360에 정력을 갖다가 쓰게 됐다. 360의 정력을 쓰게 됐다는 것은 바로 후천이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에 따라서 가지고 360의 수치까지도 366도 365도 4분의 1의 윤역에서 윤도수와 정도수가 일치된 360의 정력시대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던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력변화 원리와 15전공 원리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후천에는 360의 정력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 내용이었다. 그래서 윤도수 또는 윤희를 쓴다는 것은 선천이고 정도수를 쓴다는 것은 바로 후천인데 후천에 가서는 이것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360의 정력의 세상 360에 일치된 세상 그것이 후천 세상이요 사력변화 원리로 따진다면 360의 정력의 세상이다. 그래서 375도 일부지기는 일부지기이면서 15전공을 거침으로써 공자지기가 되고 360은 공자지기이면서 일부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선우천 주해도수입니다. 선우천 주해도수인데 잘 아시다시피 두루주자입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 선우천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선우천에 따라서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것이 선우천 주의 도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우천 주의 도수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우천 주의 도수는 도수도자 헤아릴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면 자, 도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를 청량한 겁니다. 실제가를 청량을 한 건데 이 실제가를 청량한 거와 음량의 변화로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우천 주의도수에서 자, 이 주의도수 내용에서 그 표시를 단위를 마을리자로 가지고 몇리 몇만리로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는 음량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관측한 것이기 때문에 음량으로 가지고 구분을 한 마을리자를 쓴 자, 이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측한 도수하고 도하고 리가 다르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자, 1과 도가 다르다. 그래서 도와 1이 일치된 것이 360일의 후천정력의 세상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와 1이 일치가 되듯이 여기서는 도와 리가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 도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측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음량으로 구분된 거다. 그래서 읽어내면서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근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 철학적인 내용을 과학의 눈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과학의 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을. 자, 그래서 정력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과학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 본질적인 의미, 자, 철학적인 함의 이런 걸 갖다가 구명해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적 이수로 봐야 된다. 마을리자 헤아릴 숫자 도수로 보지 않고 이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각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대다수 과학의 눈으로 보고 과학의 내용으로 가지고 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고, 과학적인 관점 이런 걸로 가지고 정력을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런 굴절된 인식을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선우천 주의 도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천은 216만 리니라. 그래서 도수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자, 마을리자를 써서 216만 리이니라. 후천은 324만 리이니라. 선우천 합계수는 선천의 216만 리와
후천의 324만 리를 합친 것이 선우천 합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540만 리이니라. 그래서 원문을 읽었습니다. 이 원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각설에서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216만 리이니라. 그래서 선천은 216만 리가 주의 도수라는 얘기입니다. 선천에서는 216만 리고 후천에서는 324만 리인데 선천과 후천을 갖다가 합치니까 선우천 합계수는 540만 리다. 이 540만 리라는 것이 바로 선우천 주해도수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선우천 주해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우천 주해도수를 실제로 어떤 관측을 한 것이 아니라 음량의 변화로 가지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도수라고 하지 않고 이수라고 한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두 번째 구절에 방고 오화원년 임인으로 지대 청강서 10년 갑신에 11만 8,643년이니라. 이것도 간단하게 먼저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고 오호나 방고 오화 원년입니다. 자, 원년 임인으로부터 지대 청강서 10년 갑신에 11만 8,643년이니라.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정력에서 나오는 수라고 하는 것은 상징수다. 상징수다. 어떤 걸 정확하게 관측해서 자, 뭐 플러스 뭐 이꼴은 얼마다라고 산출된 것이 아니라 음량의 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한 철학적 상징수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고로부터 오화원년 임인으로 대청, 청나라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대청 강서 10년이 육갑으로 갑십년입니다. 육갑으로 갑십년에 11만 8,643년이니라. 그래서 방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청나라 광서 황제 10년인 갑신년까지 따져보면 11만 8,643년이라는 겁니다. 갑신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니까 11만 8,643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각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 선우천 주해도수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 도수를 보고 말한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계측을 해가지고 산출한 도수가 아니고 음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이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학적으로는 시간이 공간으로 드러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은 시간입니다. 글은 공간이죠. 말을 글로 드러내는 것이 시간을 통해서 공간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우천 주해도수, 선천하고 선천의 주해도수와 후천의 주해도수를 합쳐서 지구가 공전하는 도수를 갖다가 음량의 변화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우천 주해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우천 주해도수를 갖다가 지구의 공전도수라고 하는 작용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도수가 바로 주해 도수죠. 이것이 주해 도수인데 지구가 한 번 공전하는 거리를 보고 주해 도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해 도수가 선천이 다르고 후천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천이 다르고 후천이 다른데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정윤도수에서는 똑같은 360인데 선천은 윤일이 있었기 때문에 366일, 365일 4분의 1이라는 윤일이 있었기 때문에 윤도수를 쓰고 후천은 윤도수가 없기 때문에 정도수를 쓴다. 그래서 선후천에 따라서 쓰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해도수도 주해도수라는 자체의 뜻은 지구의 공전주기도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선천이 다르고 후천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의 도수가 다르고 후천의 도수가 다르다. 이것만 가지고도 실제로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한 주위도수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력 변화로 가지고 따진다면 지금은 365일 4분의 1을 공전 주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 공전 주기가 360도로 변화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 바로 선후천 변화 원리요 사력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력 변화 원리인데 주해도수에서는 선천이 다르고 후천이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선천은 216만 리라고 했습니다. 216만 리의 산출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36에다가 6을 갖다가 성했습니다. 36에 4936입니다. 36에 6을 성하니까 216이고 저 216에다가 후천은 음이 성하지 않습니까? 후천은 음을 용하기 때문에 만을 곱하면 100 곱하기 100을 또 만이라고 합니다. 만을 곱하면 216만이라 216만 리의 산출의 근거는 바로 36 곱하기 6 6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를 보고 6이라고 하죠. 용구용육 원리에서 용육 원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선천은 음에서 양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6을 쓴다는 얘기죠. 6을 쓰고 만리라고 하는 것은 100 곱하기 100으로 천지역수의 극을 만리라고 한다. 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100도 극수고 극수 곱하기 극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거는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이 만입니다. 옛날부터 저희들은 아무리 많은 부자도 백만장자라고 했습니다. 백만장자라고 했지 천만장자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의 55에다가 낙서의 45를 합친 그 100을 보고 말합니다. 주역에서는 1원수 100이라고 합니다. 그 1원수 100에다가 천지인 삼재를 곱하면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건 수의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수의 극이다. 수의 극이다. 그래서 216에다가 수의 극을 곱하니까 216만이라 선천의 주해도수는 216만이라는 겁니다. 216만인데 지금은 공전주기의 기준을 365일 4분의 1로 보는데 정력에서는 합쳐서 54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40만이라 선천에서 216만이죠. 그래서 후천으로 오면서 더 확대되고 커져가지고 선후천 주해도수를 합치니까
540만이다. 그래서 1과 도수와 이수는 다르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365일 4분의 1은 서경에서도 나오다시피 산출한 도수인데 비해서 정력에서 54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 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전 주기가 365일 4분의 1에 비유해서 정력에서는 540만이라고 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을 밤낮으로 구분을 하면 밤은 선천이고 낮은 후천이라고 본다면 밤은 선천 주해가 216만이고 낮은 후천 주해가 324만이라 합치면 도합 54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전주기다. 자전은 24시간이죠. 옛날에는 12시간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540만이다. 이러니까 도수와 이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더욱 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 자체의 계산 근거마저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불투명하지만 음량의 변화에 따라서 구분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천은 324만이라 산출의 근거는 후천은 양이 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양이 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구로 성했습니다. 그래서 36에다가 9를 성하니까 324가 되고 그 324에다가 만을 성하니까 324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천의 주해도수와 후천의 주해도수를 합치니까 540만이다. 이런 산출의 근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농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농구가 약간 빈약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량의 변화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빈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를 가지고 실제 산출한 근거인 도수와 음량의 변화로 가지고 구분을 한 이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후천 합계수는 540만이라 그래서 선후천 합수가 540만이고 천지양원의 합수다. 천지를 합한 것이 바로 540만이다. 어린 애기들한테 엄마가 엄마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하면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만큼 사랑을 한다. 그래서 하늘의 근책수와 땅의 근책수를 합친 360의 원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360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360도, 정력에서 말하는 360도, 철학적인 상징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 바로 아기가 엄마한테 말하듯이 더 보탤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늘하고 땅만큼 합친 것만큼 내가 엄마를 사랑하노라고. 거기엔 빠진 게 하나도 없겠죠. 가장 큰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책을 해서 산출한 수하고는 구분을 해서 받아들여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구의 공전은 365일 4분의 1이 공전이고 자전은 24시간이 자전의 시간이죠. 옛날에는 12시간이고 지금은 24시간이겠죠. 자, 그리고 방고 오화원년 이민 지대청 광서 10년이라. 그래서 자, 방고 오화원년은 이민으로부터 자, 청나라 광서인, 청나라 황제 광서인 광서 10년. 옛날에는 그 임금의 그 이름 뒤에 몇 년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황제인 광서 10년이 갑신년입니다. 그래서 방고 오화 원년 이민으로부터 자, 청나라 황제 광서 10년인 갑신년까지 따지니까 자, 11만 8,643년이다. 그래서 오화원년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강절에 원의 운세 원리를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축에서 무술까지인데, 자, 무술에서 다시, 자, 오도를 갖다가 나아간 거죠. 무술에서 오도를 나아가가지고, 자, 경자, 신축, 이민까지. 경자, 신축, 이민까지 오도를 더 나아가서 이민을 자, 어떤 시두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두로 삼고 또, 자, 갑신년에 일부 선생이 15일언을 갖다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15일언을 완성을 하고 정력 8쾌도를 갖다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력에서 갑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15일언이 완성이 되고 또 자 정력 궤도가 완성이 된 그런 큰 이의를 가지고 있는 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까지 11만 8,643년이다. 자, 그래서 갑신년이 서기로 따지면 1884년입니다. 1884년이 일부 선생이 59세로서 정력을 서정하던 해이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884년 갑신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이라고 하는 어떤 연원을 두고 볼 때 어떤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해가 갑신년이다. 15일언이 완성된 해다. 정력 8쾌도가 완성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인데 저희들이 앞에 두 구절은 자,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같은 장의 내용입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걸 미리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한 걸 공부를 해가지고 선천의 주의 도수와 후천의 주의 도수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이것이 다르다는 그 뜻을 일부 선생께서 이제 드러낸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저희들이 앞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영동천심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동천심월에 대한 얘기라 내용은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영동천심월에 대한 구절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자,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한 얘기라면 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비유를 해서 선천과 후천을 갖다가 주의 도수를 갖다가 설명하고 합이 540만 리다. 그래서 도수와 이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년 36에 이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여자입니다. 자, 시종연담 이선생 하니 선생이 사오이자왈 간벽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너여자 나여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여자로 읽어서 내가 자 36에 라는 말이 자 해연자에다가 석삼자, 열십자, 여섯육자라. 자 36에 내 나이가 36에 우리가 이제 그 정력의 어떤 그 연원에서도 연담 이 선생한테 공부를 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30대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사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6살에 36년에 되던 해에 자 비로소 시자죠. 처음 시자, 비로소 시자, 쪼철종자, 자 연담 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자 비로소 연담 이 선생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하니 이때 연담 이 선생한테 입문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의 어떤 연원에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담 이 선생이라는 분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또 일부 선생도 36살 될 때까지 자 공부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담 이 선생이 문화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종연담 이 선생 하니 자세한 건 각설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이 연담 이 선생한테 비로소 연담 이 선생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연담 이 선생이 자 사오 이자왈 감벽이라. 그래서 선생께서 감벽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갖다가 내렸다는 거죠. 아오로 내렸다는 겁니다. 주사자에다가 부르짖을 호자, 부를 호자죠. 그래서 편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을 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오 두 글자를 자 내렸는데 이르기를 감벽이라. 볼간자 풀을 벽자를 써서 자 감벽이다. 새로운 세상을 봐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감벽이라고 하고 자 사시일절왈 그 다음 두 구절입니다. 영동천심월로 본다면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시일절왈 간다면 막역수요 호덕은 행인을 영동천심을 하니 근군심차진 하소. 연담 이 선생이 감벽이라는 호를 내리고 화두를 던져줬다고 할까요? 공부할 수 있는 과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과제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저 유학에 관련된 것은 자 유학이 앞으로 쇠퇴될 거니 유학의 부흥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라는 과제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일절왈 시 한 수를 갖다가 내렸죠. 자, 시 한 수를 갖다가 내려서 이르기를 가로할자니까요. 간담은 볼간자 맑을 담자입니다. 맑은 걸 보는 것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물건을 그냥 보는 건 볼시입니다. 그리고 볼견자는 보고 깨우침을 의 뜻이 있는 것이 볼견입니다. 일본의 볼시와 볼견은 여기는 자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고 자각을 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세 번째 볼관은 자 핵심까지 통찰을 하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주역의 풍지 관계에서의 관처럼 꿰뚫어 보는 거기 때문에 볼시와 볼견과 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간담은
볼간자 맑을 담자니까 맑은 걸 보는 것은 그 말이죠. 맑은 걸 갖다가 보는 것은 막여수요. 물 같은 것이 없다. 물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맑은 것을 보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 없고, 그 말은 물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호덕은 좋아할 호자의 덕덕자입니다. 자, 지금 연담 이 선생이 내린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호자의 덕덕자라, 덕을 좋아하는 것은 마땅할 리자의 가랭자 어질 인자라. 자, 덕을 좋아하는 것은 인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자, 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영동천심을 하니. 자, 그림자 영자 움직일 동자 하늘천자 마음신자 다를자입니다. 그래서 천심월의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하니, 천심월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니 저희들이 천심월과 항심월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심월은 선천달이요, 항심월은 후천달이며, 천심월은 현상적인 달이고 황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달이다. 그래서 영동천심을 하니, 자, 근군 심이 차진하소. 그래서 권할건자에다가 자, 임금군자 군자겠죠. 차절심자에다가 이차자 참진자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군자군입니다. 군에게 높인 말이죠. 자, 그래서 선천의 딸인 영동천심월의 그림자가, 영동천심월의 빛이 움직인다라고 하니 건군 심차진 하소. 그래서 권할권자 군자군자라 군자에게 권하노니. 자, 일부 선생한테 권한다는 얘기죠. 일부 선생한테 권한다라고 하니 차절심자 이차자 참진자라, 이 진리를 찾아보소. 이 진리를 갖다가 찾아보소. 그래서 자, 나이 36세에 연담 이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연담 이 선생이 감벽이라는 호를 갖다가 내리고, 자, 그리고 시 한 수를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이르기를. 그래서 간담은 막역수요, 자, 호덕은 의행인을 영동천심을 하니 건군심차진 하소. 여기서 선우천 달정사에 대해서, 선우천 변화에 대해서 과제를 던지니 이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해보라고 권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김항 선생이 이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 58세 때, 59세 때 자, 어느 정도 성취를 보시고 저 갑신년에 정력궤도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15일원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연담 이 선생이 던져준 과제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찾고 금화교육을 통한 선우점 변화 원리를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유영지리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영지리는 공자께서 깨달으셨고, 무영지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영지리를 일부 김항 선생이 깨달았다는 거죠. 선우천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자, 금화정력의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부 김항 선생이 쓴 정력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력의
상경이라고 하고 또 상편이라고 하는 15일언의 막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5일언의 막바지를 공부하고 나면 11일언을 갖다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언의 막바지에 영동천심월이라는 화두 과제를 연담 선생이 일부 선생한테 던져주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홀연히 사라져서 오랜 시간 골몰하고 골몰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화두, 과제를 내린 내용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은 맑음을 보는 데는 물만 같은 것이 없고 덕을 좋아하면 인을 행함이 마땅하고 영동천심월이라는 과제를 시 한 수를 통해서 내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진리를 찾아보라는 연담 선생의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는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해서 선천 주의 도수와 후천 주의 도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도수와 이수가 다르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천심월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감벽이라고 하는 호를 내리고 또 시한수를 내리면서 그 시 속에서 영동천심월이라는 과제를 갖다가 연담 이 선생이 던져주고 일부 선생이 60평생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무형지리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연담 이 선생이 과제로 던져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영동천심월의 이 9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우천 주의도수와 영동천심월이라는 과제를 던져준 연담 이 선생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